뭐가 짐이 돼? 뭐 그거 자기가 들어? 안녕하세요, 신혜리입니다. 오늘은 아기와 해외여행 2편을 준비해봤는데요. 유모차를 꼭 가져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와 해외여행을 간다는 건 여행이 아니라 뭐다? 고행의 길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행 중에 아이에게 필요한 물건을 빼먹지 않고 잘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과 해외여행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먹는 거? 자는 거? 노는 거? 물론 그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은 아이와 여행을 갈 때 이것만은 꼭 챙겨간다라는 게 있을까요? 저는 유모차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해외여행을 갈 때 유모차가 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신랑 같은 사람이죠. 제가 아이들과 해외여행을 2년 전에 한 번 가고 올해 한 번 갔었는데 2년 전과 올해 둘 다 제가 신랑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모차는 어떻게 가져가지? 라고 했는데 그때와 지금 신랑의 반응이 똑같았어요. 그걸 어떻게 가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가져가긴? 잘 가져가야죠. 그죠? 근데 제가 2년 전에는 신랑한테 별로 크게 반박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2년 전에는 우리 첫째 아이가 3살이었어요. 2월생이고 그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키가 좀 큰 편이라 유모차를 그때 당시에는 잘 하지 않았을 때라서 뭐 유모차가 왜 필요해? 그냥 걸어다니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저도 신랑한테 유모차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솔직히 한 4살까지는 어디 여행 다닐 때 유모차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신랑이 그걸 어떻게 가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약간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유모차는 당연히 못 가져갈 것이다. 가져가게 되더라도 수화물로 유모차를 붙이게 되면 추가 요금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이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유모차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는 알았지만 비용이 발생하나 안 하나 이 부분까지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 그때 찾아보면서 그때 알았어요. 저도 신랑이랑 저랑 똑같죠. 둘 다 유모차에 대한 수화물 규정을 찾아보지를 않은 거예요. 네,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 찾아보니까 유아를 동반할 경우 유모차 한 대는 수화물로 보낼 수 있더라고요. 비용적인 부분을 떠나서 저희 집에 유모차가 디럭스 유모차밖에 없었어요. 아무래도 휴대용보다는 디럭스가 자리 차지를 많이 하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인 가족이다 보니까 뒷좌석에 아이들이 있는 데에는 카시트가 다 장착이 되어 있고 캐리어를 가져갈 경우에는 다 뒷자리에 넣어야 하는 상황이죠. 저희가 이번에 여행 갈 때는 캐리어를 2개로 가져갔지만 보통 4인 기준에 인당 캐리어를 하나씩 거의 가져가시더라고요. 뭐 3개에서 4개까지는 캐리어를 가지고 가십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디럭스 유모차가 짐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제가 2년 전에 여행을 갔을 때 이쯤 되면은 이제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해외여행을 계획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방콕, 파타야를 갔는데 하필이면 패키지 여행을 간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패키지 여행을. 근데 그때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불가능하진 않았지만 잘 다녀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잘 걸어 다니고 밥도 잘 먹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잘 먹고 별 무리 없이 잘 다녀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일입니까? 이미 애는 공항에서부터 엄마 힘들어 업어줘 시전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애가 조금 공항에서는 의자도 있고 해서 잘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현지에서 있었던 거죠. 애가 더운 날에 가고 지치다 보니까 엄마 업어줘 라는 말을 계속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계속 업어줘. 업고 그 3박 5일 동안 계속 업어 다니기만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자유여행이었다면 그 정도로 막 계속 업고 다니지는 않았을 텐데 아무래도 패키지 여행이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관광과 쇼핑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죠. 거의 관광 쇼핑할 때는 제가 애를 계속 그렇게
없고. 근데 여행 갈 때 꼭 싸우는 부부들 있잖아요. 저랑 신랑이 약간 조금 그런 타입인데 아니 그때도 애를 계속 제가 업고 있으니까 신랑은 화가 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계속 저한테 막 짜증을 냅니다. 그러게 내가 지금 애를 데리고 여행 이렇게 해외여행은 무리라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계속 저를 째려보면서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자기가 난리야? 애는 내가 업고 있는데 안 그래요? 일부러 저는 그래서 더 싸울까봐 조금 힘들어도 애가 업어달라고 하면 계속 업고 있었어요. 아 정말 이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패키지 여행은 정말 쉽지 않구나 그때 생각을 했었죠. 어쨌든 그때 그 아기가 조금 큰 편이었고 3살이었어서 유모차를 가져가지를 않았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패키지 여행 때 유모차를 가져간다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버스를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타고를 반복을 하는데 그때마다 유모차를 계속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이것도 솔직히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남들에게 약간 또 피해를 줄 수가 있고 그때도 우리 애기가 조금 어리다 보니까 다른 패키지 여행이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같이 다닐 거 아니에요. 그때 조금 여러 가지로 눈치가 보였었죠. 정말 애 데리고 패키지 여행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여행 때에는 유모차가 안 가져갈 수 없는 개월수죠. 아이가 13개월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유모차는 꼭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우리 신랑은 그걸 어떻게 가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유모차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렇게 머리를 썼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여행 사이트, 여행 카페에 가입을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그 괌 여행지에는 24시간 하는 마트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휴대용 유모차가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다는 정보를 들었어서 그럼 이번에는 가가지고 사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우리 신랑도 제가 자꾸 유모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찾아봤나 봐요. 자기도 거기 마트에 유모차가 판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 가자마자 렌트를 하자마자 호텔 가기 전에 그 마트에 들려서 유모차를 결국에 샀습니다. 휴대용 유모차를 샀어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거기에 가서 유모차 때문에 정말 여행을 조금 편안하게 했었습니다. 정말 잘 썼어요. 밥 먹을 때도 정말 잘 쓰고 밥 먹다가 애 잠들면 유모차 사용 잘 하고 그리고 거기 괌 여행지가 밤에는 저녁에 딱히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먹고 꼭 쇼핑하러 다니고 굉장히 잘 사용을 했었어요. 이번 여행 때에는 자유여행을 갔었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저희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모차를 태우고 많이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죠. 그런데 아무래도 휴대용 유모차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잠들었을 때 이게 각도 조절이 안 되는 유모차였어요. 물론 휴대용 유모차 중에서도 눕혀지는 거를 가져가시면 최고죠. 근데 저희가 거기에서 샀던 유모차는 그 등받이 조절이 안 되는 유모차였어요. 애가 잘 때마다 조금 목을 이렇게 자꾸 떨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긴 쇼핑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 가서 유모차를 잘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올 때 유모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아무래도 조금 저렴한 휴대용 유모차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용하다가 버리고 오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부러 가져왔어요. 왜냐면 도어투도어 서비스 아시나요,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유모차를 수화물로 아예 보내는 경우가 있고 도어투도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공항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다가 비행기 타기 전 게이트에서 그걸 수화물로 보내요. 그리고 내릴 때는 짐 찾는 데에서 그 유모차를 찾더라고요. 제가 이 서비스를 이용을 안 해보면은 그런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랑은 그거를 아무래도 쓰다가 버리고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행 내내 신랑한테 나 이거 유모차 꼭 가져갈 거야. 나 이 유모차 한국에 갈 때 꼭 가져갈 거니까 버리라고 하지 마라. 미리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신랑은 제가 그 유모차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휴대용 유모차 있으면 좋잖아요. 저희 집에는 디럭스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가지고 와가지고 날이 추워지기 전에 저희 첫째 아이 등하원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썼어요. 아이와 해외여행을 갈 때 유모차를 가져갈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의외로 많아요. 절대 짐이 되지 않고 유모차는 필수예요, 여러분. 뭐가 짐이 돼요? 뭐 그거 자기가 들어? 유모차가 있어야 나도 편하고 아이도 편하고 서로 편한 것을 왜 남자들은 이런 생각을 못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공항에서도 얼마나 유용하게요. 그리고 우리나라 공항이 정말 쾌적하고 넓고 좋잖아요. 좋긴 좋은데 정말 넓어. 그 넓은 데에 계속 몇 번 걸어 다니다 보면은 또 엄마 힘들어 업어줘 시전합니다. 계속 그거 업고 다닐 거예요. 예. 유모차 태워서 편히 돌아다니셔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인천공항에 가시면 유모차 대여 서비스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유모차 대여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안내데스크에서 유모차를 대여하는 방법과 면세구역에서 자율대여 보관소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면세구역에서는 대여해주시는 분이 없고 자유롭게 가셔서 유모차를 가지고 사용을 하신 다음에 게이트 앞에 그냥 놓고 가시면 직원분들이 수거해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안내데스크에서 유모차 대여를 해봤습니다. 안내데스크에서 유모차 대여를 하면 조금 불편한 게 검색대에 지나가잖아요. 그 검색대에서 유모차를 다 접어야 돼요. 네, 아이를 또 다시 안고 검색대에 유모차를 올려서 지나가야 하는데 이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는 유모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접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잠깐 헤매고 결국에 거기 직원분이 그 유모차를 접어 주셨어요. 그런 번거로운 거 나는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면세구역으로 가시다 보면 바로 유모차 자율대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시고 게이트 앞까지 편안하게 공항 내에서 유모차를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공항 내에서 유모차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려드렸고, 해외여행에 갈 때는 유모차는 꼭 필요해요. 저처럼 이렇게 아이를 업고 다니고 싶지 않으시다면 유모차는 필수입니다. 꼭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집에서 휴대용 유모차가 있으시다면 꼭 가져가시고, 그것도 안 된다 뭐 디럭스 유모차나 절충형 유모차가 있으시다면 꼭 도어투도어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아이와 떠나는 해외여행이 고행의 길이 아닌 즐거운 가족여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